올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 출전한 한국 선수들, 잠깐 나가지 마시고요. 좀 늦은 감이 있지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김민재, 이강인, 황인범, 오연규, 양현준, 그 중에 16강을 경험하게 될 선수는 예상했던 대로 딱 2명 남게 되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의 김민재와 파리 생제르맹의 이강인입니다. 황인범은 맨시티전에서 한 골 1어시를 기록하면서 꿈의 무대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큰 임팩트를 남기면서 평생의 꿈을 이룬 듯한 느낌이고, 오연규, 양현준은 셀틱 소속으로 나름 고군분투했습니다. 만약 계속 팀에 남게 된다면 내년에도 챔스를 또 경험할 수도 있겠죠. 그럼 이제 손흥민까지 챔스를 뛴다고 봤을 때 한국 선수는 6명이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그리고 이제 16강 대진을 뽑게 되면서 뮌헨은 조 1위고 파리 생제르맹은 조 2위인데다가 리강 중에서 16강 진출팀은 어차피 파리 생제르맹밖에 없어서 파리는 이미 조에서 상대했던 도르트문트를 뺀 7팀 중에 한 팀을 만나기 때문에 김민재와 이강인의 맞대결이 성사될 수 있는 확률이 14%였습니다. 솔직히 이 두 팀이 16강에서 만난다는 건 좀 김 빠지게 되는 거죠. 서로 B클럽이기도 하지만 한국 팬들 입장에서는 더 높은 단계에서 이왕이면 결승 무대에서 붙기를 바라게 되니까요. 그렇다고 무조건 팀들이 8강 진출이 너무 쉬워지는 분위기가 되길 바라진 않죠. 파리 생제르맹 입장에서는 붙으면 빅매치 되는 팀이 맨시티, 레알 마드리드, 바이에른 뮌헨, 아스날, 바르셀로나였습니다. 이 팀들을 만나면 8강을 자신할 수 없게 되죠. 음바페는 이럴 경우가 생기지 않길 바래서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엔리케 감독이 2위에 머물겠다는 작전일 때 분노를 했던 것입니다. 최근에 엔리케 감독의 가벼운 발언 하나가 혼란을 야기시켰는데, 음바페가 진짜 음단장일 줄은 몰랐는데 엔리케 감독이 인터뷰를 통해서 발언하길 경기에서 음바페의 포지션은 지가 정한다라고 폭로해버렸습니다. 사실 폭탄 발언 같은 거라서 폭로가 맞을 수 있는데 엔리케 감독은 태연하게 얘기를 했다 보니까 그게 더 의외였습니다. 엔리케 감독의 전술 아래 그렇게 한 거라면 뭐 상관없지만, 만약 음바페의 위치가 진짜 음단장이기 때문인 거라면 이강인은 더더욱 빨리 탈출하는 게 낫죠. 진짜 감독들 올 때마다 문제 일으키고 아무리 편들어주려고 해도 참 힘듭니다.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잖아요. 감독이 선수 눈치나 보면서 팀을 이끈다면 의욕 저하될 수밖에 없죠. 이 와중에 프랑스 언론들 이강인을 덮어씌우려고 수작 부리고 있고, 이미 이강인의 플레이 자체가 매우 제한적이고 이강인의 타겟이 공격 포인트가 아니라 음바페가 되어버리면서 재미도 반감되어버렸으니 아무리 엔리케 감독의 신뢰를 받고 있지만 경기가 재미가 없습니다. 아니면 달리기만 빠른 300억 선수 좀 저리 치우던가요. 이강인이 우선 파리에 계속 있다면 윙어로 써야 한다의 한 표입니다. 파리의 16강 상대는 결과적으로 엔리케 감독의 승리가 되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을 안 만났을 뿐만 아니라 B클럽들을 다 피하면서 그나마 가장 만나고픈 1위 팀인 레알 소시에다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레알 소시에다드는 지난 시즌 라리가에서 4위에 오르게 되면서 챔스 진출을 했고, 나름 중상위권 팀이긴 한데 챔스 진출 자체가 11년 만이었습니다. 꿀대진을 받으면서 인터 밀란을 제치고 조 1위까지 하게 되었는데, 이것만으로도 일본은 쿠보의 활약 때문이라고 난리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이 대결 성사 때문에 한국 언론들은 이강인과 쿠보의 맞대결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궁금했습니다. 그럼 일본에서는 어떤지요? 우선 일본 사커 다이제스트에서는 레알 소시에다드가 최악의 2위 팀을 만났다고 보도했습니다. 1위였던 것까진 좋았는데 하필 2위 팀을 B클럽을 만나게 된 거죠. 이강인과 쿠보의 대결도 주목하고 있었고 음바페, 덴벨레 등의 화려한 선수들이 있음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언론이 들끓고 있다고 소개했는데 웃기고 있네. 사커 다이제스트에서는 김민재와 카마다의 맞대결도 성사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에 일본 축구 팬들도 관심을 가지면서 코멘트를 남겼는데, 파리 생제르맹은 2위 그룹에서 최강일 거야. 조 1위였을 때 8강도 꿈을 꿨는데 정말 큰 유감이야. 소시에다드의 전력도 분명 좋아졌지만 파리는 어려운 상대야. 쿠보는 이강인을 상대하는 게 아니야. 음바페를 상대하는 거지. 난 쿠보가 B클럽을 상대로 어디까지 보여줄지 기대돼. 어차피 우리도 레알 마드리드도 상대 봤잖아. 이 친구들아, 어차피 1차전은 둘 다 못 본다. 쿠보는 주전인데 이강인은 후보 아닌가? 어딜 비교해? 파리 생제르맹에 메시, 네이마르는 없는데 어디가 강해? 파리는 음바페뿐, 이강인은 위협도 아무것도 아니다. 일본에선 이강인을 그리 경계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맙네요. 일본답습니다.
이제 2주만 있으면 대한민국의 관심사는 아시안컵 한일전에 쏠리게 될 것입니다. 이강인 쿠보의 대결은 아시안컵에서 먼저 이루어질 확률이 꽤 있습니다. 서로 D조와 E조인데 만날 경우의 수가 제한적이라서 결승전에서 만날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일본이 2위를 한다? 한국이 2위를 한다? 둘 다 2위를 한다? 말이 안 돼요. 양 팀의 전력은 아시아 축구 역사상 가장 강력한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을 정도거든요. 일본은 인도네시아, 이라크, 베트남을 상대하고 한국은 말레이시아, 요르단, 바레인입니다. 최근 성적만 봐도 한국, 일본은 이런 팀들을 상대로 4골, 5골씩은 넣고 있거든요. 물론 토너먼트인 만큼 체력 안배차 조절하다가 혹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에이 됐고, 결승전에서 붙게 되면 클린스만이 이강인을 매우 중요하게 활용하고 밀어주기도 하는 만큼 파리에서의 이강인과는 전혀 다른 레벨로 일본을 제대로 괴롭혀줄 것입니다. 챔스 16강 전에 아시안컵으로 일본을 확 꺾어놔줘야 합니다. 진짜 그날 한일전 다른 경우가 생긴다면 진짜 그 후폭풍은 상상만으로도 끔찍합니다. 한국은 아시안컵에 대한 관심이 매우 적습니다.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맨유 소속의 박지성도 아시안컵 우승을 위해서 모든 걸 걸듯이 각오를 했지만 3위에 그치고 말았고, 2015년 손흥민이 활약하면서 준우승으로 또 우승을 놓쳤는데, 이렇게 아쉽게 우승을 놓치는 거라면 축구 팬들도 독이 올라서 아시안컵 우승에 열을 올려야 할 텐데 그런 분위기는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바꾸려면 아시아 A매치 때 일본과의 경기나 아시아에서 수준 높은 팀들의 대결이 자주 일어나야 도움이 될 듯합니다. 손흥민, 김민재는 국가대표가 되는 동안 일본과의 경기가 한 번도 없었다는 거부터가 문제죠. 아시안컵에서 못 만나고 월드컵 조별 예선에서 못 만난다면 A매치라도 마련하려고 해야죠. 한일전 때문이라도 우리 아시안컵에 열을 올려 봅시다. 이러니까 토트넘마저도 아시안컵을 우습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손흥민은 법의 보호 아래 아시안컵 데뷔 훈련 때부터 국대 선수들과 함께 할 수 있는데, 당연히 경기뿐만 아니라 팀워크 측면에서나 디테일한 미션들을 소화하기 위해서 당연히 선수들이 함께하는 건 중요하죠. 그걸 알면서도 토트넘은 손흥민의 아시안컵 합류 시기를 늦춰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우선 국내 기사에선 보이지 않고 서영구 해설위원이 유튜브를 통해서 전했다 보니까 아무래도 축구협회 관계자들 통해서 나온 말이 아닐까 추측이 되는데요. 이게 스케줄상 무리한 요청까진 아닌 건 맞습니다. 토트넘은 1월 6일에 FA컵 64강 번리를 상대하게 됩니다. 홈 경기이긴 한데 양팀 모두 이후에 열흘을 쉬기 때문에 모든 걸 쏟아부을 수 있는 경기입니다. 그런데 엔지 감독도 시즌 중에 이 실험은 못 해봤거든요. 손흥민이 빠진 토트넘. 하긴 했죠. 그래서 카라바오컵 강속 탈락했잖아요. 어쩌면 유일한 우승 트로피 도전 대회인데 토트넘의 간절함이라고 해두죠. 아무 문제 없다는 전제로 손흥민이 FA컵 뛰고 합류한다는 건 국가대표에 큰 타격은 아닙니다. 어차피 손흥민에게 1월은 정말 힐링하는, 체력 보강하는 기간이 되거든요. 훈련도 길고 조별 예선 심지어 16강까지도 풀타임 뛸 필요 없이 진행하면 됩니다. 손흥민 없이 홈에서 번리 정도도 못 이기는 팀이라면 그것도 문제지만, 손흥민은 토트넘이든 국가대표든 전술에 구애받지도 않기 때문에 5일 정도 늦춰지는 건 괜찮지 않을까요? 맞다. 챔스 얘기했었죠. 김민재, 미네는 다행히 파리 생제르맹 피하고 인터밀란 만남의 고전이 예상되었지만 다행히 라치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라치오는 현재 리그 11위로 쳐져 있는 팀이고 경기당 1득점하는 팀입니다. 챔스에서도 그나마 조편성이 좋아서 겨우 올라왔거든요. 미네는 챔스가 오히려 쉬어가는 경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후반기가 시작되면 선수들 체력 안배는 더욱 중요하게 됩니다. 김민재도 좀 쉴 틈이 필요했는데 아시안컵으로 1월은 잘 쉴 수 있습니다. 우리 유럽파들 아시안컵으로 승리에 대한 압박 없이 힐링 같은 1월 잘 보내고 1월 완전 슈퍼사이언 되어서 아시안컵 우승, 챔스 8강 진출, 토트넘 FA컵 16강 진출에 기적의 4위 유지까지 다 이루길 바래 봅니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